Awesome. Okay, we're live now. All right, I think we're good to start whenever you want to start, Hans. Okay, I'll share my screen.
Okay, let me start.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토리에서 블록체인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한스라고 합니다. 오늘 해커톤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스토리 프로토콜의 CDR이 무엇이고 여러분이 이 해커톤에서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 빠르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CDR이 confidentiality를 프로토콜 레벨에서 풀어냈는지, 그리고 CDR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퍼블릭 블록체인은 모든 상태가 퍼블릭하게 모두에게 보입니다. 이는 투명성을 제공한다는 큰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반대로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없다는 게 본질적인 한계점이죠. 예를 들면 sealed bit 경매라던가 private IP licensing, 암호화된 파일, 그리고 confidential AI 모델 가중치, 민감 데이터 escrow 등 여러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이 퍼블릭 블록체인을 사용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클라이언트에서 단순하게 암호화해서 사이퍼 텍스트만 올리면 되지 않냐라고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때에는 키가 새로운 문제점이 됩니다. 제공자가 키를 들고 있으면 키 유출 위험 혹은 커스터디얼 트러스트가 생기게 되고 제3자 커스터디언을 두게 되면 다시 중앙 집중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프로토콜 자체가 컨피덴셜리티를 프리미티브하게 제공해 주는 것이죠. 이를 위한 것이 바로 스토리 프로토콜의 CDR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CDR은 Confidential Data Rails의 약자입니다. 즉, Confidential 혹은 Private Data를 위한 레일로 데이터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그 데이터를 온체인상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CDR은 다음에 세 가지를 가능하게 합니다. 첫 번째는 한 번만 암호화하면 됩니다. 뒤에서 설명드릴 스토리 프로토콜의 DKG 프로토콜을 통해서 생성된 글로벌 퍼블릭 키 하나로 암호화를 해서 볼트에 올리게 됩니다. 새로운 소비자가 생길 때마다 다시 암호화를 할 필요가 없게 되죠. 두 번째로는 액세스 요청은 모두 온체인으로 이루어집니다. 암호화된 데이터를 접근하기 위한 요청이 발생하게 되면은 검증자들은 파셜 디크립션을 이제 요청한 사람들만 접근 가능하도록 생성하여 온체인에 제출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암호화된 사이퍼 텍스트를 디크립션 하기 위한 풀키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밸리데이터들은 DKG를 통해서 모든 시크릿 키를 쉐어링하게 되고 Trusted Execution Environment 안에서 각 쉐어로 흩어져 저장이 되게 됩니다. 어떠한 한 곳에서도 재구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왜 T가 필요한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DKG는 Distributed Key Generation으로 프로토콜에 참여하는 참가자가 시크릿 쉐어를 분배하여 갖게 되고 그 시크릿 쉐어를 각 참여자가 사용해서 일정 수 이상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Threshold Decryption 같은 것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즉 어느 한 파티에 의존하지 않고 참여자들의 협력을 요구할 수 있죠. 하지만 이는 각 참여자들이 자신의 시크릿 쉐어를 안전하게 지킨다라는 전제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의 밸리데이터는 이제 클라우드 VM에서 돌고 루트에 접근 가능한 상태죠. 즉 오퍼레이터들은 자신의 시크릿에 접근을 할 수 있게 되고 만약 스레셜드 이상의 참여자들이 담합을 하게 된다면 스레셜드 디크립션의 보안이 위협받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업체인에서 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외부에서는 디텍트 하기조차 힘들게 되죠.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프로세싱을 오퍼레이터조차 접근할 수 없도록 TE를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TE는 다음에 세 가지를 가능하게 합니다. 먼저 실링인데요. 실링은 비밀키를 코드 해시에 바인딩해서 인크립션, 디크립션 하게 됩니다. 즉 실행하는 코드가 한 바이트만이라도 달라지면 기존의 sealed encrypted 키를 열 수 없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DKG 참여자들이 올바른 바이너리를 실행할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온체인 리모트 어테스테이션은 CPU가 직접 서명한 쿼트로 특정 코드가 진짜 SGX에서 실행이 됐다라는 누구나 검증 가능한 프로세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DKG 참여자들이 진짜 SGX에서 진짜 officially release된 바이너리를 실행을 하여 DKG에 참여를 하고 있음을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메모리 격리는 인클레이브 메모리를 하드웨어에서 암호화해서 OS, 하이퍼바이저, 클라우드 프로바이더 모두로부터 가리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TE에서 처리되는 모든 비밀키, 데이터 등 모든 것들은 루트 권한이 있는 오퍼레이터에게조차 노출이 되지 않고 컨피덴셜리티를 지킬 수 있게 됩니다. 먼저 DKG 프로토콜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DKG 프로토콜은 크게 세 가지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 컨센서스 레이어랑 익스큐션 레이어는 스토리를 구성을 하고 있는 기본 레이어이기도 한데요. 컨센서스 레이어는 스토리는 기본적으로 CommentBFT라는 컨센서스 클라이언트를 사용을 하고 있고, 이 컨센서스 클라이언트와 함께 DKG의 라이프 사이클이나 스테이트를 관리하는 DKG 모듈을 새롭게 구성을 하여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 레이어, 익스큐션 레이어인 실행 레이어는 스토리 프로토콜에서 스토리 프로토콜이 갖고 있는 EVM 실행 엔진이고, 여기에는 DKG 혹은 CDR과 관련돼서 두 가지 시스템 컨트랙트를 갖고 있습니다. DKG 컨트랙트와 CDR 컨트랙트가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뒤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T 레이어는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DKG 키 제너레이션과 관련된 모든 연산이 이루어지는 레이어이고요. 그리고 CDR의 이제 디크립션을 위한 파셜 디크립션 연산이 실제로 일어나는 레이어입니다. 여기서 역시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어떤 플레인 텍스트 혹은 시크릿 매터리얼도 T 밖으로 절대 나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퍼블릭 체인의 두 레이어인 컨센서스 레이어와 익스큐션 레이어는 커밋먼트, 사이퍼 텍스트, 시그니처, and 퍼블릭 포인트 같은 이제 퍼블릭 정보들만 노출하게 됩니다. 다음은 DKG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DKG 라이프 사이클은 라운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한 라운드는 하나의 글로벌 퍼블릭 키와 참여자 N개의 키 쉐어를 만들어냅니다. 이 사이클은 전부 블록 높이를 기준으로 스텝 바이 스텝 진행이 되고요. DKG 라운드는 크게 4가지의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이제 레지스트레이션입니다. 밸리데이터가 SGX 안에서 DKG 키쌍을 만들어서 리모트 어테스테이션을 통과하게 되면은 이제 온체인에 DKG 커미티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DKG 등록을 마친 밸리데이터들은 딜링 단계에 접어들게 되는데요. DKG에 참여하고자 하는 각 밸리데이터는 다른 참여자들의 이제 쉐어를 계산을 해서 컨센서스 레이어의 P2P 레이어를 활용을 해서 네트워크 내에 쉐어를 전파를 하게 됩니다. 자신의 쉐어를 받은 DKG 밸리데이터들은 그 쉐어를 이제 T 레이어에 전달을 해서 자신의 쉐어를 계산을 해서 추후 DKG 시크릿 쉐어를 만들어내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딜링 페이지가 끝나고 되면은 3단계 파이널라이제이션 페이지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전 단계에서 전파받은 쉐어를 사용을 해서 밸리데이터는 자신만의 이제 프라이빗 쉐어를 SGX 안에서 계산을 하고 그 쉐어를 안전하게 암호화 후 실링하여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 프라이빗 쉐어는 이제 이후 CDR의 파셜 디크립션을 생성을 하는데 역시 사용이 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이제 모든 참여자들은 동일한 글로벌 퍼블릭 키를 도출을 해내는데요. 이 역시 온체인에 저장이 됩니다. 이 온체인에 저장된 글로벌 퍼블릭 키는 CDR의 데이터 업로더가 인크립션을 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파이널라이제이션이 모두 끝나게 되면은 액티브 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제 모든 DKG 밸리데이터의 DKG 네트워크 셋업이 끝나게 되고 DKG에 참여한 커뮤니티들은 이제 액티브 상태가 되어 이 기간 동안 여러 다른 CDR 디크립션 요청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할 퍼블릭 테스트넷, 어니아드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퍼블릭 테스트넷에는 이 DKG 프로토콜이 라이브 되어 있습니다. 각 registration, dealing, finalization 기간은 약 1일로 설정이 되어 있고 액티브 페이지는 약 4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액티브 페이지가 끝나게 되면은 안전한 키 로테이션을 위해서 새로운 DKG 커뮤니티를 구성을 하여 리쉐어링 프로세스를 통해서 새로운 DKG 네트워크가 구성이 됩니다. 이걸 이제 새로운 라운드가 구성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구성된 새로운 라운드의 새로운 DKG 커뮤니티는 역시나 이전 라운드와 동일한 글로벌 퍼블릭 키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프로바이더는 한번 글로벌 퍼블릭 키로 암호화를 하게 되면은 그 암호화된 사이퍼 텍스트는 다다음 이제 다른 라운드에서도 역시 디크립션이 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현재 라이브 되어 있는 DKG와 관련된 대시보드인데요. 현재 어니아드 퍼블릭 테스트넷에서 이제 DKG 라이프 사이클 혹은 뭐 라운드 히스토리, 현재 상태, 그리고 CDR 액티비티까지 볼 수 있는 하나의 대시보드입니다. 네, 요 아래 링크는 이제 제가 따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를 통해서 현재 DKG 라이프 사이클이 어떤 단계에 있고 현재 상태는 어떻고 현재 뭐 CDR 어떤 리퀘스트가 왔는데 어떤 것들이 얼마나 어떻게 처리됐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한눈에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빌더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실 CDR 데이터 플로우입니다. 이건 역시 이제 크게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allocate입니다. 데이터를 업로드하고자 하는 유저는 CDR 컨트랙트에 allocate 메소드를 호출해서 볼트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볼트의 write, read 컨디션을 되게 되는데요. 이 컨디션은 이제 프로그래머블 합니다. 프로그래머블하게 어떤 컨디션이 충족이 됐을 때 read를 할 수 있고 write를 할 수 있고 그것들을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로 작성을 해서 직접 프로그래머블하게 컨디션을 설정을 할 수가 있죠. 뭐 단순하게 오너 설정부터 해서 토큰 게이트 혹은 머클 얼로우 리스트, 뭐 스토리 IP 라이센스 등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write입니다. 업로더는 allocate를 완료한 뒤 데이터 자체를 온체인에 올리기보다는 IPFS나 S3, 뭐 RView 같은 다른 외부 저장소에 저장을 한 뒤 그 데이터 액세스 키를 이제 글로벌 퍼블릭 키로 암호화해서 온체인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데이터 컨슈머들은 CDR 컨트랙트의 read 메소드를 통해서 자신의 공기 키와 함께 그 CDR 컨트랙트의 read 메소드를 호출하게 됩니다. 호출하게 되면은 아까 업로더가 설정을 했던 read 컨디션 컨트랙트에 맞게 read 컨디션을 체크한 뒤 그거가 통과가 되면은 vault read를 DKG validator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read 컨디션이 통과된 read 리퀘스트에 대해서 DKG validator는 partial decryption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DKG validator는 자신의 T 내부에서 secret share를 사용을 해서 partial decryption을 생성을 하고 요청자의 공개 키로 암호화를 해서 온체인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 제출된 partial decryption은 오직 그 요청자만이 해독을 할 수가 있고 요청자는 이제 하나의 partial decryption이 아닌 threshold 이상의 partial decryption을 모아서 자신의 키로 해독을 하게 되면은 데이터 액세스 키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데이터 제공자와 소비자는 프로토콜 상에서 그 어떤 파티 참여자를 믿지 않아도 됩니다. 심지어 DKG 밸리데이터조차도. 모든 것들은 다 T 내에서 안전하게 처리가 되고 온체인에 제출된 것들은 모든 것들이 이제 검증이 되는 프로세스를 거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들도 신뢰하지 않아도 됩니다.
CDR은 이제 여기에 보여지는 5가지 전부 온체인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CDR을 활용을 한 간략한 예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로는 Private Storage입니다. 이는 기본적인 온체인 Encrypted Data Storage로 액세스 컨트롤을 프로그래머블하게 만든 스토리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좀 더 고도화된 액세스 컨트롤로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러 명의 서명을 필요로 하는 멀티시그, 아니면은 특정 블록 구간에만 열람할 수 있는 타임 윈도우, 혹은 외부 조건 만족 시 접근 가능한 데이터 에스크로우, 혹은 오너가 일정 기간 동안 인액티브한 경우 접근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데드맨 스위치 같은 여러 가지 고도화된 방식의 액세스 컨트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만의 이제 독창적인 프로그래머블한 액세스 컨트롤을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혹은 이러한 프라이빗 스토리지를 활용을 해서 sealed bid라던가 동시 공개가 가능한 인터뷰 저널리즘 시스템, 혹은 AI 모델 가중치 에스크로, 혹은 friendship NFT를 read 컨디션으로 두는 온체인 암호화 DM 모델 같은 이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이 프라이빗 스토리지와 함께 빌드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그냥 간단한 예시니까 여러분들이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로 멋진 프로젝트를 빌딩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데이터 마켓플레이스입니다. 이거는 이제 암호화된 데이터와 온체인 결제 아토믹 스왑, 이제 프로듀서가 가격과 조건을 결정을 해두면 결제가 성공을 해야만 디크립 권한이 자동으로 부여가 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구독이나 NF 게이티드 조건도 같은 메커니즘으로 되게 됩니다. 스토리 프로토콜에서는 특히 IP 라이센싱을 통해서 IP 라이센싱을 활용한 컨디션 컨트랙트가 이미 배포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제 스토리 프로토콜의 IP 라이센싱을 활용을 해서 이를 활용을 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이런 데이터 마켓플레이스를 활용하기 위한 포인트로 AI 트레이닝용 암호화 데이터셋 판매, 혹은 페이퍼 디크립 리서치 리포트, 아니면 온체인 음악, 영상 라이센싱, 혹은 구매자에게만 결과가 풀리는 인크립티드 어널리틱스 등 되게 다양한 방면으로 이 데이터 마켓플레이스를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유즈 케이스들은 이 지금 보여드린 이 페이지에서 직접 가서 체험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 말씀드린 이 2가지 큰 예시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CDR을 활용을 해서 다양한 프라이빗 데이터를 온체인 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발표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CDR을 활용을 하여 빌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할 얘기가 없지만 저는 이제 조금 더 디벨로퍼를 위한 그 슬라이드쇼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SDK를 잘 사용할 수 있을까를 발표해 보려고 합니다. 잠시만요. 네, 앞서 한스님이 말하신 것처럼 일단 DKG에는 3개 단계가 있고, 처음에 이제 인크립션 단계인데 저희가 SDK 상에서는 데이터 키라고 칭하는 이제 함수가 있는데, 데이터 키가 그 여러분들이 인크립트 하고 싶은 이제 데이터예요. 러 데이터인데 그거를 tdh2.encrypt에 데이터 키를 넣고 글로벌 퍼블릭 키 넣고 레이블을 넣으면 이제 그걸 인크립트해서 볼트에다가 업로드하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볼트에서 파셜을 수집해가지고 컴바인해서 원본 데이터 키를 보관하는 이제 3개의 단계를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이 각 단계를 어떻게 하면 SDK를 사용해서 상호작용하고 이용할 수 있을까를 이제 얘기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인크립션이 TDHC2라고 ED2519 기반의 인계 암호화인데요. 이거랑 그 다음에 ECIES라고 발리데이터에서 파셜을 요청해서 공개키로 암호화 파셜키를 요청할 때 사용하는 크립토입니다. 일단 이 두 개를 뭐 수학적으로 많이 들어가니까 제가 따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진 않을 텐데 이 두 개의 암호화를 사용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 이제 SDK 패키지에는 CDR SDK 패키지에는 CDR 클라이언트랑 옵서버, 업로더, 컨슈머라는 이제 클래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뭐 CDR의 컨디션 컨트랙트라는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스토리지 프로바이더, IPFS나 다른 뭐 스토리지 같은 프로바이더를 사용할 수 있는 클래스도 있고 그 다음에 어테스테이션 어떻게 하면 이제 현재 DKG 라운드에 들어가 있는 발리데이터를 어테스테이션을 볼 수 있을까 뭐 이런 등등의 함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CDR 컨트랙트라는 패키지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CDR 컨트랙트 예시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리드 컨트랙트나 라이트 컨트랙트를 이 리포에 올린 거니까 이거를 참고하셔서 리드나 라이트 컨트랙트를 만드시면 될 것 같고요. CDR 크립토는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아까 제가 말한 TDHC2랑 ECIES 암호화 시스템을 이제 CDR 크립토라는 패키지를 퍼블리싱해서 CDR SDK에서 이제 사용합니다. 그래서 CDR 크립토 자체는 거의 사용을 안 하시겠지만 CDR SDK 안에서 이제 사용된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 CDR SDK랑 상호작용을 하려면 일단 패키지를 인스톨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디펜던시인 VM도 같이 인스톨해야 됩니다. 이 패키지를 인스톨한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클라이언트를 만들 때 뭐 VM의 패턴을 따라가듯이 어카운트를 프라이빗 키를 일단 구축한 다음에 어카운트를 만들고 퍼블릭 클라이언트랑 원래 클라이언트를 만든 다음에 CDR 클라이언트라는 클래스를 불러와 가지고 이제 뭐 네트워크 테스트넷이나 이제 곧 저희가 출시할 메인넷을 그 밸류로 넣고 그다음 퍼블릭 클라이언트 원래 클라이언트 그다음에 스토리 API에 API URL을 넣으시면 됩니다. 이 URL은 나중에 발리데이터들의 파셜들을 리커버할 때 파셜들을 이제 온체인에서 불러올 때 API를 사용해서 훨씬 빠르게 불러올 수 있어서 가능하면 API를 사용하고 만약에 내가 따로 인덱서가 있다 하면 인덱서를 사용하셔도 되는데 해커톤에는 그냥 API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클라이언트를 만들면 이제 뭐 여러 개 펑션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옵서버라는 온체인의 스테이트, 온체인의 DKG랑 CDR 스테이트를 볼 수 있는데요. 그 스테이트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라운드가 무슨 라운드인지 그 다음에 그 라운드에 사용하고 있는 글로벌 퍼블릭 키가 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퍼블릭 키 나중에 그 데이터 키를 인크립트해서 온체인에다가 올리실 때 필요한 키입니다.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 옵서버 .get global pub 키라는 함수를 호출해 가지고 pub 키를 받아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 라운드에 어떤 발리데이터들이 레지스터 돼 있고 어테스테이션이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나중에 리드랑 라이트를 볼트에다 리드랑 라이트를 할 때 청구되는 fee를 읽으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볼트 뭐 UUID가 있으시면 그거를 플러그인 해가지고 볼트의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데이터를 봉인하는 단계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example에는 이 예시에는 이제 데이터 키를 랜덤 밸류로 생성을 하는데요. 이 데이터 키가 꼭 랜덤 밸류가 아니더라도 뭐 그냥 아무 봉인하고 싶은 데이터를 데이터 키로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앞서 말한 글로벌 퍼블릭 키를 넣으셔도 되고 만약에 생략을 하셔도 되는데 생략을 하면 옵서버에서 자동으로 글로벌 펍 키를 호출해 가지고 밸류로 넣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업데이터블이라는 필드가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false로 하시면 업데이트가 불가능한데요. 그 다음에 true로 하시면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리드나 나중에 만약에 업데이트를 true로 하시고 write 컨디션에 만약에 뭐 이 주소는 이 볼트를 업데이트 할 수 있다라는 후크를 그 함수를 구축하시면 차후에
볼트를 업데이트를 하실 때 그 라이트 컨디션을 통해 체크를 한 다음에 이 라이트를 하려는 유저가 그 액세스가 있는지를 체크한 다음에 이제 라이트를 퍼미션을 주거나 아니면 거부를 합니다. 그다음 리드 컨디션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어떤 사람이 이 봉인된 데이터를 읽고 싶다 할 때 그 사람한테 데이터를 줄 수 있는지를 이제 리드 컨디션을 통해서 컨디션을 체크하고 만약에 줄 수 있으면 발리데이터들이 파셜을 온체인에다가 올리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나중에 API를 통해서 불러와서 컴바인해서 이제 데이터 키를 다시 리커버하는 형식입니다. 이렇게 이제 업로드 CDR 함수를 호출하시면 UUID랑 TX 해시들을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TX 해시를 allocate랑 write를 호출하셔서 온체인에다가 이제 올리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만든 예시로 그 CDR SDK 앱 example 포도에 있는 파일인데요. 이 예시를 보시면 어떻게 데이터를 업로드하는지를 이제 봉인하고 업로드하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UUID는 제가 다음 단계 가기 전에 UUID는 볼트 영수 아이디로 나중에 새로운 라운드로 진행이 돼도 UUID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뭐 처음에 라운드 1에 CDR 볼트 데이터를 업로드했는데 생성하고 업로드했는데 현재 라운드가 뭐 라운드 5다 그러면 그 라운드 1의 글로벌 퍼브 키를 가져와 가지고 그거를 이제 여기 나중에 넣어서 다시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 읽으실 때 이제 UUID 밸류도 같이 예전에 받았던 값을 넣어야지 이제 그 볼트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이제 복원하는 단계인데요. 일단 데이터를 봉인을 해서 온체인에 올렸으면 그걸 이제 복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이렇게 클라이언트 컨슈머 액세스 CDR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이제 액세스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 클라이언트 클래스를 통해서 클라이언트를 만드실 때 따로 퍼블릭 키 그 클라이언트 안에서 퍼블릭 키 따로 생성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내가 뭐 만든 볼트를 다시 볼트에 있는 데이터 다시 복원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client.consumer.access CDR이라는 함수를 호출해 가지고 데이터 키를 다시 리커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때 필요한 밸류가 UUID랑 그다음 뭐 액세스 억스 데이터를 만약에 레이블을 제공하셨다면 그 레이블을 다시 여기다 넣으시면 이제 데이터를 다시 복원할 수 있습니다. 이 복원 작업이 아무래도 온체인에다가 리퀘스트를 하고 신청을 하고 밸리데이터들이 거기에 대한 파셜 값을 이제 온체인에다가 올리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은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만약에 웹사이트를 만들고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싱크보다는 에이싱크 형식으로 가져가서 액세스 CDR을 한 다음에 이 데이터 키가 복원되면 이 어웨이트가 끝나면 그걸 다시 웹사이트에다가 돌려주는 형식으로 만드시면 조금 더 UX가 더 스무스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올린 볼트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올린 볼트다, 다른 사람이 봉인한 데이터다, 그러면 그 봉인한 볼트의 리드 컨디션에 들어있는 컨디션에 따라서 누가 읽을 수 있는지가 정해지는데요. 만약에 앨리스라는 사람이 볼트를 만들고 데이터를 봉인해서 올렸고 그 앨리스가 볼트를 만들 당시에 리드 컨트랙트에 밥이라는 사람의 퍼블릭 키는 이 볼트를 읽을 수 있다라는 컨디션을 구축해서 넣으면 나중에 밥이 내가 만든 볼트가 아니더라도 그 밥의 퍼블릭 키에 매칭되는 프라이빗 키만 있으면 이렇게 리퀘스트 퍼블릭 키, 리시피언트 프라이빗 키 이렇게 넣어줘서 그 앨리스가 봉인한 데이터를 복원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복원을 하실 때 앨리스가 만든 볼트의 UUID를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파시 디크립션에 타임아웃이 생기면 파시 디크립션 타임아웃 에러라는 그 클래스가 던져지는데요.
이때는 이때는 다시 시도하시거나 아니면 왜 이게 타임아웃 된지 문제를 찾아보시고 뭐 예를 들어서 이 볼트가 볼트의 타임아웃이 왜 문제가 생기는지 일단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시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액세스 아까 그 업로드 cdr.ts라는 파일처럼 이기샘플 그 예시에 access cdr.ts라는 파일을 제가 만들었고 이 파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온체인에 올라가 있는 볼트에 들어있는 봉인된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을까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까지는 이제 데이터 키를 온체인에다가 봉인하는 형식의 SDK 플로우를 알려드렸는데요. 저희가 파일은 이제 온체인에다가 올리기에는 용량이 크니까 못 올리지만 파일 자체는 오프체인 뭐 IPS나 스토리지에 올리고 그 파일을 인크립트 하셔서 인크립트한 키를 온체인에다 올리시면 후에 다른 사람들도 그 온체인에 봉인되어 있는 키를 가져와서 그 스토리지에 올라가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한 다음에 그 키를 가지고 디크립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이제 들자면 헬리아라는 IPFS 프로바이더를 사용해서 스토리지 클래스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 스토리지 프로바이더라 그 스토리지를 넣고 콘텐트 이제 파일 콘텐트를 예를 들어서 hello cdr이라는 txt 파일을 만든 다음에 이 파일을 이제 업로드하는 거예요. 그럼 업로드할 때 UUID랑 CID라는 그 CID 이제 콘텐트 아이디로 그 IPF에서 주는 CID 파일이고 UUID는 그 볼트 생성된 볼트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업로드 파일이라는 함수는 이제 이거를 내부에서 실행하는데 처음에 이제 파일을 업로드할 때 업로드 파일이라는 함수를 부르면 이 콘텐트 파일을 스토리지 프로바이더가 올리고 그 다음에 프라이빗 키를 생성한 다음에 프라이빗 키를 생성하고 그 프라이빗 키를 사용해서 이 콘텐츠를 그 인크립트 한 다음에 그 콘텐츠를 이제 IPFS나 스토리지에다 올리고 이 사용한 프라이빗 키는 온체인 볼트에다가 봉인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후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 키를 이제 그 파일을 다운받고 싶을 때 이제 UUID를 넣고 스토리지 프로바이더 넣으면 그 키를 온체인에서 파셜을 이제 모아서 리커버 한 다음에 인크립트 된 파일을 스토리지에서 가져와서 그 리커버 된 키로 파일을 이제 디크립트해서 파일 컨텐츠를 리커버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컨디션, 리드 라이트 컨디션도 저희 내부에서 몇 개의 컨디션 컨트랙트를 만들어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오너 어니 컨트랙트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토큰 게이트라는 컨디션 컨트랙팅 게 있는데 일단 오픈 컨디션 컨트랙트를 하면 내가 이 데이터를 봉인해서 온체인 볼트에 올렸다. 근데 만약에 오픈 컨디션 컨트랙트 사용하면 이 데이터는 누구나 읽을 수 있다. 네, 다시 이제 읽을 때 뭐 피를 낼 수 있겠지만 누구나 읽을 수 있다. 이제 이 컨디션을 저희가 미리 만들어 가지고 이걸 사용하실 수 있고 이 봉인된 데이터를 오너만 볼 수 있다라는 컨디션을 컨트랙트로 만드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봉인된 데이터를 뭐 NFT를 어떤 NFT를 가지고 있는 유저들만 볼 수 있다. 아니면 어떤 토큰을 가지고 있는 유저들만 이 봉인된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다를 이제 뭐 토큰 게이트 컨디션 컨트랙트를 통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다시 만약에 일단 이제 CDR을 처음 테스트해보고 싶으면 이렇게 패키지 인스톨한 다음에 로컬 인바이러먼트 바리에이블에다가 이 데이터를 넣으시고 이 CDR 테스트 프라이빗 키 넣으실 때 그 애니의 테스트넷에 일단 이제 밸런스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리드 라이트 컨디션을 0x만 넣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 라인들 돌리셔서 업로드하고 액세스하는 그 예시를 이제 빠르게 돌리셔서
일단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체크한 다음에 제가 앞서 알려드린 이제 이 패키지를 사용해서 뭐 거기에 들어있는 예시들을 보셔서 만드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네, 더 아까 앞에 한스님이 말씀하신 유즈 케이스처럼 조금 더 신박한 아이디어를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Sorry. Thank you, everybody, for coming to the workshop today. Good luck. Good luck with building your project. And if you have questions, let us know in the story Discord. Thank you. 감사합니다.